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년 만에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9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다뤘지만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오늘 이슈픽에서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면서 고용 시장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4천 명이었는데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봤을 때 34만 8천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목해야 할 건 이번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달 연속 30만 명을 넘으면서 순항 중이라는 건데요. 특히 지난달은 8월을 제외하면 37만 9천 명을 기록했던 2017년 5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취업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증가폭도 함께 늘었다는 점을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고용률도 성적이 좋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5%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3%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이 같은 수치는 61.8%를 기록했던 1996년 9월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고용률 역시 비교적 순항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률은 올해 1월, 4월을 빼면 모든 달에서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실업률도 떨어졌는데요. 3.1%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가 다소 하락했습니다. 수치는 낮지만 9월만 따지고 봤을 때 3.1%가 떨어졌던 2014년 이후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 역시 7.3%로 1.5%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012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 실업자 수를 봤을 때도 0.5%포인트가 하락한 88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낸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양적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함께 동반이 돼야 고용시장에 제대로 봄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적인 성장 면에서는 어땠나요? 네, 질적인 성장을 살피기 위해서는 일자리 총량이 아닌 어떤 일자리가 늘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지난달에 일자리가 늘어난 산업은 3개입니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7만 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8만 3천 명, 숙박 음식업에서 7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숙박 음식업이 지난달에 이어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할 것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일자리라는 거죠. 네,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음식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또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오른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외 다른 산업들의 일자리 역시 함께 증가했어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양질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일자리가 18개월째 감소 중입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1,000개가 줄어든 건데요. 그나마 지난 3월부터 감소폭이 1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제조업의 동반 상승을 기대했지만 반도체 산업이 주춤한 상황에서 다시 1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겁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와 공공행정 등 일자리는 각각 6만 4천 명과 6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밖에 제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로 불렸던 금융보험업 역시 현재 금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점 축소로 인해서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완벽한 질적인 성장을 언급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진과 함께 30,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요. 각각 13,000명, 17만 9천 명이 감소하면서 24개월째 고용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30, 40대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선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됐던 제조업의 경기가 하루빨리 살아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20대 청년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건데요. 20대 일자리는 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50대 취업자 역시 11만 9천 명이 늘었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과 함께 60대 이상 노인 인구의 취업자 수도 3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대 일자리가 늘었다는 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고용 개선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돼야 할 텐데요. 일단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 지원 일자리의 경우에 주당 17시간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가 많은데요. 이 같은 17시간 이하의 일자리는 37만 1,000개가 증가한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45만 2천 개가 반대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40대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한 구조 개혁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루빨리 경제가 좋아져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 또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골디락스입니다. 골디락스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주인공인 골디락스라는 이름의 소녀가 곰 가족이 잠시 비운 집에 들어가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은 얘기입니다. 경기순환 이론에서는 경기가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의 단계를 반복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골디락스 상태로 돌아갔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후퇴기에서 골디락스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경기라는 건 사실 흐름을 타는 건데요. 결국에 골디락스는 경제 전환기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비관론이나 낙관론을 성급하게 거론할 때도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미국 고용 상황을 전문가들은 골디락스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조업의 경기 지표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위기론이 거론이 됐지만 이어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미국의 실업률을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은 3.5%로 발표하자 다시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3.7%를 크게 밑도는 것이기도 했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고용 지표가 걱정할 정도로 나쁘지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은 어떨까요? 고용 지표가 나아졌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완벽한 호경기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고용과 경기의 청신호가 뜰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